이재명 후보와 캠프가 칼을 갈았는지 내부 통합, 외연 확장 행보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상욱 영입설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더니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비명계마저 통합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비명계의 두 거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사실상 합류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선대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박용진 역시 공식적으로 이재명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았다며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대위 직책은 서로 논의하고 있다며 어떤 역할이든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대위에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독대 자리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에 진보를 맡아달라고 요청에 따라 공개하며 민주당과 명캠프의 레프트윙을 맡겠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예능이 논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현충원 참배를 두고 중도 확장과 보수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은 선거 캠페인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자,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뛰어넘어버린 89.77% 득표율의 힘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대표적 비명계 거두들이 이 정도로 태세 전환을 하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 못지않게 내부 통합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그 내부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여전히 박용진이나 김부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정예능도 저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들의 습성상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비명계까지 완벽하게 통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재명 대세론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말한 위험 요소들 역시 지난 총선에서 수박들을 깔끔하게 날렸던 민주시민들이라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예능이 보기에 이번 소식은 이재명 캠프가 언론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도 봅니다. 가뜩이나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총선까지 언론들은 이 비명계들의 영양가 없는 헛소리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독하게 괴롭힌 바 있는데 이재명 캠프가 이를 미연에 차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광폭 외연 확장이 있어 당 내부는 챙기지 않는다는 억지 비난마저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즉 이번 비명계 통합 행보 덕에 이재명 캠프가 보다 자유롭게 외부 인사를 영입할 명분이 생겼고 서두에 말한 김상욱을 비롯해 더 많은 합리적 보수 인사가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광폭 외연 확장 행보에 아무래도 거부감이 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 그 인사와 경쟁하던 민주당 내부의 인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걱정도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도 옵니다. 그러니까 뭐 김상욱 나는 싫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은수 위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당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요. 당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큰 잡음이 없도록 당원들도 설득하고 전은수 위원장도 설득하게 될 겁니다.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상욱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예. 생각해보면 국힘 내에서 김상욱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 자기들끼리는 마지막 양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람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몽땅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럼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게 가치나 상징성 뺏기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네. 저쪽에서 명분이 사라지면 이쪽의 명분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싸움들을 아마 각 캠프에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서 네. 여러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만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본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결정하면 우리 응원해 줍시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고 해서 민주당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해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가 재밌는 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현재 용인갑 국회의원인 이상식 의원이
지지난 총선 때 험지인 대구에서 고생하고 용인해왔듯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운수 역시 다음 총선 광진을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이재명 후보가 단순히 이번 대선 압도적 승리만을 노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세력으로 가두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헌법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말해 그간 우리 지지층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들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며, 어쩌면 지난 총선 민주당이 변한 것 이상으로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정치권 지형이 크게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예능은 그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큰 그림이라면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예컨대 보수정당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던 정치인이라도 적어도 민주당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언론의 감시 때문에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최소한 악행을 당당하게 하는 것과 눈치라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고로 민주당이 혼탁해질 수는 있겠지만 반헌법, 인간성 상실이 일상인 국민의힘을 역사에서 삭제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큰 그림이라면 정예능은 이재명 후보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